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발표를 맡게 된 10학년 김단우입니다. 주제는 의료윤리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의료에 조금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저는 요즘 뇌와 신경 등에 관심이 많은데요. 뇌과학은 신기하기도 하지만 살짝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 속에 재미있는 일화 등을 소개하며 여러분께 뇌과학의 신비로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읽은 책의 제목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올리버 섹스라는 신경과 의사였고요. 만약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일화들이 재미있으시다면 이 책을 읽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설명드릴 챕터는 침대에서 떨어진 남자입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침대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이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좀 뒤척거렸더니 누군가의 발이 있는 거예요. 잘린 다리 말이에요. 아무튼 조심스럽게 다리를 만져봤어요. 진짜 다리였어요. 하지만 좀 이상하고 차가웠어요. 장난질 치고는 도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침대 밖으로 던진 거랍니다. 누가 그의 이불 속에 잘린 다리를 놓았을까요? 답은 아무도입니다. 아무도 그의 침대에 다리를 놓지 않았어요. 그 다리는 그 남자 자신의 다리이죠. 그래서 침대에서 떨어지게 된 거고. 그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많이 보셨나요? 드라마 속 재벌가의 회장님들은 주로 고혈압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데요.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는 모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뇌졸중 때문입니다. 뇌졸중은 뇌 속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다가 쓰러지거나 시야가 안 보이는 증상 등을 동반해요. 이렇게 뇌졸중이 일어난 뒤에는 합병증으로 편마비라는 것이 올 수 있어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편마비는 팔다리나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이 남자는 뇌졸중으로 뇌에 손상이 갔고 이 과정에서 뇌의 신경에도 문제가 생겨 자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다리를 남의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죠. 뇌에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의 다리도 느끼지 못한다니 조금 섬뜩하지 않나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챕터는 큐피드 병이라는 챕터입니다. 네. 90세의 쾌활한 할머니가 저자의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젊은 남자들에게도 관심이 생기고요. 친구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수줍음쟁이였는데 지금은 말괄량이 아가씨 같다고요. 평생을 수줍게 살아왔던 이 할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90세가 다 되어서야 활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검사를 해보니 이 할머니는 신경매독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매독은 트레포네마 팔리둠균에 의한 감염으로 걸리는 질병인데요. 이 균은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쳐 주로 얼굴을 마비시키거나 귀가 안 들리게 하는데 이 할머니는 특이한 케이스로 뇌에 있는 대뇌피질에 영향이 간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대뇌피질이란 이 뇌의 그림을 봐주세요.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는 모든 부분이 대뇌피질인데 이는 간단히 뇌의 주름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많고 많은 대뇌피질 중에 할머니는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에 균이 침투하여 그 성격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균이 어떠한 방식으로 할머니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는지는 아직도 궁금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 책의 제목이자 마지막 챕터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았는데 요즘 몸에 이상이 좀 있는 것 같아 저자에게 검사를 받고 집에 막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그는 손을 뻗어 아내의 머리를 잡고서 자기 머리에 쓰려고 했습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것일까요? 의사는 이 장면에 너무 놀라 그에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를 하나 보여주며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이 보이나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을 했죠. 아니군요. 물 위로 테라스가 딸린 작은 집이 있고 사람들이 테라스에 나와 식사를 하고 있고요.
색색의 파라솔이 여기저기에 보이네요. 파라솔? 이 사진의 파라솔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의 시력은 분명 바닥에 떨어진 바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여주고 설명해 달라고 하면 사진에 있지도 않은 것을 꾸며대서 말했다고 해요. 이 점은 이 책의 저자인 이 의사 올리버 또한 기존의 신경학적 지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각적인 것으로 이미지를 전환하는 동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인식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1에서 5까지 엄청 기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다리를 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내 성격이 소심하거나 활달한 것, 그리고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물건을 물건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다 뇌 덕분이죠. 뇌는 정말 신비롭고 신기하지만 아직 발견된 것이 많지 않은 미지의 세계예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최근에 방영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최송화 교수님은 이렇게 이 책의 저자와 같은 뇌를 담당하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이처럼 늘 멀게만 느껴졌던 신경외과, 즉 뇌에 관한 분야가 드라마에서도 언급되는 모습을 보면 이런 궁금증들이 해결될 날들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아까 큐피드병에 걸린 할머니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가 어떤 이유로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을 발견하신다면 저에게도 전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저의 테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